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파크피싱입니다. 왕초보 연어낚시 제2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2편은 장비 운영편인데요. 1편에서 연어낚시의 기초, 그리고 많은 기초 정보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또 준비물들을 1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편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번 2편, 장비편, 그 다음에는 연어낚시 장소를 소개하고 공개하고 포인트 선정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디오 만든 이유는 처음에 연어낚시 하시는 분들 포인트 찾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포인트 찾는 거, 장비 사는 거, 어떤 거 골라야 될지, 그리고 뭐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연어낚시에 대한 정보가 크게 많이 온라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연어낚시 해오면서 경험했던 정보들을 공유해서 조금 더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낚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왕초보 연어낚시 장비 운영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어낚시 루어 낚시 운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물들. 제 준비물들은 1편에서 다뤘으니까 1편에서 간단하게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우선 루어 낚시는 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웨이더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돌들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발에 스파이크를 끼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연어 루어 낚시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스푼입니다. 스푼을 설명해 드리는데 스푼 8g에서 12g 사이의 스푼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연어가 있는 수심, 그리고 루어를 운용하는 수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연어가 있는 수심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떨 때는 연어가 많은 개체수가, 보통 이제 연어들이 그룹을 스쿨링이라고 하죠. 그룹 쪄가지고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연어가 바닥에 바짝 붙어서 올라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층을 떠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루어 수심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1m 물이 있을 때 중간에서 조금 더 위, 그래서 1m면 바닥층에서 50cm에서 70cm 사이에서 루어를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푼 상어는 기본 액션 방법. 액션 방법은요, 기본 릴링이라는 거는 낚싯대를 쳐들고 천천히 릴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릴링을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릴링 하다가 멈추고 한 0.5초에서 1초 멈추고, 그러면 이제 스푼이 갑자기 툭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팝은 뭔 얘기냐면 가볍게 기본 릴링을 하다가 낚싯대를 위로 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에서는 저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액션 말고 간단하게 살짝만 위로 살짝 팝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 기본 릴링을 하면서 갑자기 또 빠르게 릴링 하다가 또 천천히, 갑자기 또 빨리 릴링하고 천천히, 이런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이 연어들의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리액션 바이트가 뭐냐면 호기심에, 그리고 놀라서 무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연어가 어떤 액션에 나와줄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춤, 팝, 그리고 속도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리트리브 앤 폴, 이거는 뭐냐면 릴링을 하면서 빠르게 릴링을 합니다. 낚싯대를 쳐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스푼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다시 빨리 감고 리트리브를 한 다음에 다시 놔두고, 그러면 리트리브가 감다는 얘기고 폴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루어가 위로 45도 각도로 빨리 오다가 갑자기 멈추고, 빨리 오다가 멈추고, 빨리 오다가 멈추고. 이 스푼이 형상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은 베이트 피시를 많이 형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입질이 폴에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푼이 루어 자체가 베이트 피시를 형상을 해갖고 이제 감지 않고 갑자기 감다가 멈추면 이게 왼쪽 오른쪽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죽은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액션 하면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이거 정도 지키면 됩니다. 이제 스푼을 굉장히 느리게 바닥을 긁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도 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연어가 바닥에서만 물 때가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어 낚시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낚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이 시작되면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루어 손실도 굉장히 많고요. 스푼이 특히 잘 걸리고 어차피 낚시하다 보면 이게 스푼을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연어가 바닥에 가고 있다고 너무 밑으로 바닥을 긁는다는 생각으로 갖고 오시다 보면 채비 손실이 많고 낚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층에서 상층을 공략하는 방법을 써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옆에 써놓은 건 이제 많은 커버, 이게 낚시를 루어를 하면서 계속 한 군데만 던지지 마시고요. 펜캐스트라고 부채 모양으로 넓은 면을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넓은 면을 커버해 주시면서 낚시를 해야 이제 연어가 이런 반응이 옵니다. 연어가 이제 스푼에 반응을 하면 이제 물이 맑으면 보이거든요. 연어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게 보이고, 그리고 또 연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이제 캐스팅을 통해서 커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질은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어떻게 연어를 싸워야 되냐. 입질은 어떠냐면요. 보통 이제 루어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낚싯대를 들고 있죠. 그러면 낚싯대 맨 아래쪽을 누가 뒤에서 탁 치죠. 그럼 뚱 하고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뚱 건드리는데, 근데 보통은 연어가 와가지고 물면 그냥 자동으로 걸려요. 그래서 뚱 하고 그냥 드랙 쭉 치고 나갑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입질 많이 오는데 낚시 하시다가 갑자기 뚱 이런 느낌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거의 뭐 80%는 연어라고 봐도 됩니다. 미스바이트 난 연어인데, 그러면 그 장소에 연어가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연어가 조금 더 멀리서부터 따라와 갖고 루어를 쳤던가, 예, 그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랙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드랙 설정은 약 7-80% 강도로 설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파운드의 라인을 사용하고 계시면요, 드랙은 7에서 8파운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 손 저울 팔죠. 네, 손 저울 같은 걸로 낚시줄 메인 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손저울을 쭉 잡아당기면요, 손저울에 숫자가 떠요. 이제 몇 파운드, 이제 몇 킬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텐션으로 조절하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제 낚시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 드랙 조정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싸움 도중에 과도한 드랙 조정은 물고기를 잃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너머 매듭을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듭에 따라서 8파운드 라인이 7파운드밖에 힘을 못 쓰고 이럽니다. 왜냐면 이 매듭의 강도가 매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파너머 매듭이라고 쳐보시면 아주 매듭 강도 좋은 그런 매듭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제압을 해야 됩니다. 후킹에서 걸리면 진짜로 무슨 로켓처럼 막 치고 가요. 하류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상류로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제 상류로 올라가는 건 괜찮거든요. 이제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진짜로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변 분들한테 이 연어가 걸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시고 밑에서 낚시하고 계시면 옆에서 낚시하던가 라인이 다 엉커버려 갖고 연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라인이 다 엉켜서 좀 이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연어가 후킹이 되고 걸렸으면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연어 걸렸습니다. 지금 한 마리 잡혔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연어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보통들은 이제 잠깐 캐스팅을 멈추든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후킹을 하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살짝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연어와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충분하게 이제 5분이 될 수가 있고 10분이 될 수가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어를 제압해야 연어를 발 앞에서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다음은요. 찌낚시 운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찌낚시 준비물들은요. 제가 1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1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이 찌낚시의 소심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루어 낚시랑 비슷하게 중상층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중상층에서 낚시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이 비디오 링크는 연어가 산란을 와가지고 바이트하는 모습들을 담아 놓은 영상들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게 연어가 밑에서 바이트를 꼭 하지 않고 거의 수면 위까지 올라가지고 미끼를 바이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에서 끌고 낚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바닥에서 띄어도 연어가 뭅니다. 바닥에 너무 가깝게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 손실이 심해갖고 낚시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법은요 간단합니다. 상류로 미끼 그리고 찌를 던져서 하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제 찌를 그냥 가만히 내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리액션 바이트를 조금 더 유도하려면 가끔 가다가 한두 번씩은 살짝 끌어도 됩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를 살짝 끌면 밑에 바늘 그리고 미끼가 움직이겠죠. 꼭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물살이 강하지 않는 곳에서도 연어가 지나가는 곳이면 이 방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끼는 새우살은 새끼 손톱만하게 자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엄지 손톱만하게 최대 자르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우살, 그 다음에 꼴뚜기 루어를 바늘에 단 다음에 새우살을 끝에다가 다시면 됩니다. 꼴뚜기 루어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연어알, 파워베이트에서 나오는 송어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새우살, 그리고 새우살 플러스 꼴뚜기, 그리고 꼴뚜기 루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질, 제가 영상 링크 다는 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연어 입질이 먹는 바이트가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와가지고 무는데 찌가 막 확 들어가는 입질 하지 않습니다. 와서 그냥 이로 약간 막 오물오물 씹는 그런 형태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이 찌에는 상당히 잘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찌낚시를 하시면서 입질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연어가 바이트를 했을 때 찌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살짝 멈춥니다. 아니면 찌가 내려가다가 살짝 기웁니다. 아니면 찌가 살짝 깔짝깔짝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러실 때 만약에 의심스러운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평소랑 내려온 게 살짝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연어 입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챔질을 하셔야 연어를 한 마리를 낚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법, 누어 낚시보다 두꺼운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랙을 조금 더 타이트한 편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는 뜰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연어가 가까이 왔을 때 힘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줄이 두껍고 약간 강제 집행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봉돌이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이때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봉돌이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봉돌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바늘이 딱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요, 연어 낚시 포인트 공개하고 포인트 선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연어 낚시 포인트, 처음부터 끝구간 어디인가, 그리고 연어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 여러 군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어가 올라오는 물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어 낚시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어가 언제 올라오는지, 그리고 올라오는 거를 알 수 있는 팁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재밌게 보셨나요? 이 편 제가 장비 운용편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랑 실제 나가서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기 전에 한 번, 두 번 나가서 비슷한 같은 장비, 연어 장비로 연어에서 쓸 장비로 한두 번 캐스팅 연습 때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편 낚시 장소, 포인트 공개, 그리고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 또 잊지 마시고요. 3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 스파크 피싱이었습니다.